모친 살해 사건 전교 1등 아들이 13년 만에 고백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우선 확실히 있고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은요. 명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어머니를 해쳤어요. 유년 시절의 기억은요? 친구랑 논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공부 방법의 일환으로 영어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놀 때도 틀어놓고 그냥 틀어놓으셨어요. 그냥. 한 달 반 듣다가 책 한 권에 대한 테이프를 외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서 자랑을 했죠. 외워진다고. 그리고 여러 희망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4학년에 쉬는 날 기준으로 11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확 기억이 나는 건 중 1대. 전교 2등을 했는데 전교 1등을 하라고 혼나면서 맞았어요. 약간은 억울하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거든요. 기쁘게 갔다가 또 혼났어요. 체벌의 시작이 확 기억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종아리 회초리로 맞았던 거. 주로 뭐로 맞았는지가 계속 기억이 나요. 래프팅 보트 조립식 노가 찌그러지도록 맞아서 그게 기억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쇠로 되어 있던 대걸레봉, 중학교 들어와선 나무로 된 야구 배트. 어떤 시기를 떠올리면 그때 맞던 내가 떠올라요. 제게 있어서 어머니의 일관된 이미진 완벽주의자. 대단하신 분인 건 확실합니다. 아버지의 외도 이후 공부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이 커질수록 더 저한테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면 맞을 때 입는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피나면 자꾸 바지를 버리잖아요. 빨아야 하고 이러니까 빈도가 감당이 안 돼서 그걸 입고 맞았어요. 혼나는 이유는 졸음이었어요. 제가 졸아서 혼이 나기 시작하면 다음에 안 졸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서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어요. 한두 번이지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설득할 게 남지 않아요.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운동을 하겠다, 세수를 하겠다 하면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냐 하시고.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세션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혼나는 시간이 길어지니 시간 낭비가 된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시간을 재서 맞아야 한다며. 40분에 한 번씩 정산하듯이 맞았어요. 어느 날은 아빠에게 전화했어요. 계속 맞다가 엄마를 때려서 엄마 머리에 피가 많이 났거든요. 그 뒤로 책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당연히 성적도 떨어졌어요. 엄마가 무섭지만 성적을 올릴 자신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어요. 2700등을 1200등으로, 다음번엔 250등으로. 고3 때는 밥을 먹으면 자니까 밥을 못 먹게 하셨어요. 밥보다 잠을 못 자는 건 힘들었어요. 내가 짐승이 되는 느낌. 사건 당일 전날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밤새도록 혼이 났었어요.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골프채로 40여 대씩 5회가량. 어머니는 이제 잔다고 안방에 누우시고. 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상에 앉으려는데 엉덩이를 댈 수가 없어요. 밤새 맞은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와서요. 그날 계획표를 짜려고 잠깐 멍하게 있다가 달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학부모 상담. 전날 세상이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입시 면담 오면 성적 위조를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엄마한테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들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끝입니다. 사람 같지 않게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안방에 뒀어요. 옮긴다거나 숨긴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방문도 안 닫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문 닫고 거실에 불을 켜놓고 살았어요. 악몽이라고 해야 될지 환청이라고 해야 될지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아빠의 신고로 집에 갔을 땐 방 안에선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기의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 더 힘들어하실 때, 점점 더 저한테 푸시를 하실 때, 이제서야 해석되는 것들은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저희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만약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재판 중에서 증인들은 A군도 결국 피해자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계속 폭행을 당해왔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극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범죄 일어나기 전 3일 동안 이런 상황에 있었다. 그러니 이 애가 도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당이 3년, 장기 3년 6월, 2012년 9월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3년 후 출소하고 한 사람을 만났고 그녀에게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고 올해로 31살이 된 준수 씨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두려움이 밀려와요. 언젠가 이 아이들한테도 모든 걸 털어놔야 할 때가 올 텐데. 계속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각오하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18 준수와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과 같은 선택,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자료를 찾는 큰 힘이 됩니다.